happens when you find Hester Shaw? I will kill her. 제 계산이 맞다면 대한민국 국가부도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이 변하는 순간이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중에 비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당연하지. 최소한 이것들하고는. 뭐? 나 좀 도와줘라. 오늘 일본 발미 이거 애국 아이가? 제품명은 뭐야? 메이드 인 코리아. 이 나라는 내가 다 미살이다 이거. 영어를 보는 큰눈 무비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금주의 빅무비는 애니메이션 그린치입니다. 그린치는 지난 12월 극장가의 유일한 크리스마스 영화로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벌어진 귀여운 악동 그린치의 환상적인 어드벤처, 영화 그린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름답고 평화로운 후빌 마을. 이 마을 북쪽 동굴에 사는 그린치는 What is that? It's the most beautiful Christmas tree you've ever seen. I'll see you later, Grinch. No! You will not see me later, and I will not be celebrating.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에 대한 불행한 기억을 갖고 있죠. 그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떠들썩해진 마을 분위기가 못마땅하기만 한데요. Thanks, mister. Hey. Merry Christmas. 결국 그린치는 못된 결심을 하기에 이릅니다. I know just what to do. I'm going to steal their Christmas. I become Santa Claus. 다음 날 It's go time. Now off you go, Max. Fly, boy. 그린치는 애완견 맥스와 함께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를 망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합니다. Oh dear. Launch to the east and then this. 먼저 마을 이동 경로를 파악한 후 The entire southeast. Santa Claus. 각종 발명품과 산타클로스 의상까지 준비 완료. There's only one thing left to do. 드디어 대망의 크리스마스 날 밤. Big trip. Here we go, Max. Let's see what you've got. 썰매를 끌고 달려간 그린치는 Okay. Now let's steal Christmas. 마을 곳곳을 돌며 선물들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This is it. The last house. 마지막 집으로 향한 그린치. 그는 그곳에서 쿠키의 유혹에 빠지고 마는데요. Oh, what the heck? 쿠키를 집은 순간 갑자기 켜진 조명에 놀라 덫에 걸려버리고만 그린치. 과연 그린치의 크리스마스 훔치기 대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애니메이션 그린치에서는 까칠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주인공 그린치의 활약이 돋보이는데요. 개성 넘치는 캐릭터뿐만 아니라 컬러풀한 영상 및 유쾌한 에피소드로 온 가족이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작품입니다. What's this? Excuse me, are you getting that? No.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의 명가 일루미네이션의 작품 그린치. 덕분에 영화 속에서 일루미네이션의 대표작 슈퍼배드 시리즈, Love you, Maxie. 마이펫의 이중 생활과 연결되는 이스터 에그를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Max! 주인공 그린치의 목소리는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맡았는데요. 그는 영국 드라마 시리즈 셜록,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로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죠. This doesn't make any sense. 그는 이번 작품에서 특유의 중저음 목소리가 아닌 앙칼지고 심술궂은 목소리 연기를 선보였는데요. Max, you know the rules. Oh, no, not you two. I don't believe this. Max, did you teach him puppy eyes? 그의 목소리로 못된 짓을 일삼지만 미워할 수만은 없는 악동 그린치가 완성됐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망치기 위해 나선 그린치의 모험 그린치 금주의 빅무비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린치는 크리스마스 훔치기 작전을 위해 팀을 결성하게 되는데요. 영리한 애완견 맥스와 엉뚱하고 소심한 술록 프레드가 그와 함께하죠. 3인조 팀 그린치의 좌충우돌 에피소드, 이 영화의 핫신으로 만나보시죠. 영화 그린치 속 핫신. Beautiful, isn't it, Max? This, my little friend, is the rain horde. Behold. 썰매를 끌 술록을 찾으러 나선 그린치와 맥스. Oh, hey there. Sorry, little goat. I was calling for a rain. 가파른 산세에 눈보라가 더해지면서 둘의 여정은 더욱더 험난해집니다. 바로 그때 그린치의 눈에 수백 마리의 술록대가 들어옵니다. We've hit the mother load. 그중 술록 프레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그린치. 우여곡절 끝에 프레드를 집으로 데려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는 쉴 새 없이 집안을 누비며 말썽을 일으키죠. Fred! What are you doing? 며칠 후 Behold! 세 친구는 그린치가 직접 개조한 특급 썰매 시험 운행에 나섭니다. Leave it all out on the snow! 눈으로 덮인 언덕과 얼음 호수 위를 내달리는 세 친구. 그들의 멋진 팀플레이와 환상적인 겨울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장면입니다. We're doing it, Max! We are doing it! 까칠한 악동 그린치의 크리스마스 방해 작전 애니메이션 그린치는 BTV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내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는 선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이 매력적인 배우 심희섭 씨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K BTV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배우 심희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연작 메이트가 드디어 17일 개봉을 했는데요.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실 찍을 때 조금 스태프분들도 배우분들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저희 메이트에 열심히 한 만큼 좋게 봐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보는 건 어때요? 영화 메이트는 상처받기 싫어 마음을 못 주는 남자 준호와 전 그러려고 나온 게 아니라서요. 가진 건 마음 하나뿐인 여자 은지의 이야기인데요. 돈도 펑펑 못 쓰는데 마음이라도 펑펑 쓰고 살아야지.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달콤 씁쓸한 현실 연애를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 메이트의 어떤 부분에 끌려서 출연을 결정하시게 된 건가요? 제가 2년 전에 촬영을 했는데요. 그때 일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영화 작업을 너무나 하고 싶었고. 나 햄버거 먹고 싶어. 이 시간에 햄버거를 어디서 팔아? 그리고 작품 자체도 20대 현실 연애담이다 보니까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았고 그게 모두 맞아떨어져서 사실 조금 일정이 빡빡했는데 불구하고 제가 좀 우겨서 시작하게 된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제에서 먼저 개봉이 되면서 화제가 됐던 작품인데요. 네. 지금 시점에 2년 전 모습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확실히 풋풋하더라고요. 네, 진짜 풋풋하고 2년 사이에 저한테 많은 일이 그렇죠. 있었구나.
그런 느낌이었죠. 예. 네. 영화 속 준호라고 하는 네.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요? 쉽게 얘기하자면 20대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이에요. 전에 얘기했던 정직원 채용이 좀 어렵게 됐어요. 다른 쪽 채용을 하는 바람에. 현실에 부딪히고 또 가족과의 불화로 인해서 자기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은지 씨는 사람 좋아하는 거 안 무서워요? 안 아파요? 그거에 자꾸 억눌리다 보니까 연애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운 그런 인물이죠. 네, 심희석 배우는 그동안 수많은 작품에서 지고지순한 남자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지고지순. 네. 그런데 이번 작품의 준호는 살짝 이전과는 조금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로 느껴지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인물을 연기하면서 쾌감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예, 맞아요. 진짜 조금 그 전에 했던 역할에 비해서 조금 까졌죠. 까진 그런 욕망들이 조금씩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이다 보니까. 우리 집 갈래요? 보람 씨도 여기 외로워서 나온 거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연기하면서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스릴이 있었고. 이제 이런 거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왜 이래? 좀 약간 미묘한 차이로 정말 나쁜 놈이 되거나 아니면은 저는 사랑, 연애 이런 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상 같아요. 무슨 사연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인물,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준호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만 할 거냐, 직장 구하지 않을 거냐라는 건데요. 뭔가 요즘 그 M4 세대를 약간 대변하는 인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준호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자신의 모습이 조금 투영되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저는 좀 불안정한 직업을 현재 그런 상태고 하다 보니까 그런 항상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삶 자체에 대한 공감? 입금은 둘째 주 수요일 날 일괄 지급될 거예요? 네. 돈 없을 때 고달프고 사람 대접 못 받고 예전에 어릴 때 생각했던 30대 내 모습과는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는 제 모습이라 그 부분이 좀 많이 공감이 됐어요. 눈에 초점이 지금 빨리 좀 화제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영화 속 연애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친구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한 은지 역의 정혜성 배우와 호흡은 좀 어떠셨나요? 나 붕어빵 사왔어. 아줌마가 나 예쁘다고 하나 더 넣어줬다? 혜성 배우님이 영화 작업을 많이 해보시지 않은 상태여서 긴장이 조금 되셨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사실 풀어드려야겠다. 좀 제가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부담스러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은지란 역할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겹쳐 계신 것 같아서 혜성 씨를 제가 느낀다기보다 은지로서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잘 지내시겠죠? 그리고 이 작품은 뭔가 참 자유로운 연애랄까. 참 요즘 젊은이들 이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어떠셨어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시고. 저는 그렇게까지 좀 자유분방하게 대놓고 해보질 못했어요. 후회가 많이 드시는 건가요? 근데 요즘에 정말 주위에서 너무 흔하게 어플을 이용해서 정말 간편하게 만나고. 문제예요, 요즘에. 그런가요? 정말 너무 이제 간편하고 편하게 만나는 게 익숙해진 시대고 또 그거에 맞춰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건가? 사람 연애 관계가? 민우 씨? 네. 보람 씨. 그럼 만나는 것도 너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사실 심혜석 배우도 사랑과 이별의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렇죠. 이 영화에서 좀 정말 와닿았던 장면이나 대사 같은 게 있으신가요? 돈도 펑펑 못 쓰는데 마음이라도 펑펑 쓰면서 살아야지라는 은지 대사가 있어요. 그게 우픈데 와닿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정말 이해가 되네요. 사실 이 작품 속에 준호는 이렇게 옥탑방에 살고 있고 네. 정규직이 아니고 언제나 그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근근히 이제 생계를 이어가고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예, 그 타임랩스 촬영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아, 예, 벌써 구하셨어요? 자기가 마음을 닫고 있는 이유가 네. 이런 나의 현실 때문이다 네. 라고 약간 변명을 하지만 말 그대로 진짜 변명이었던 거죠. 너무 변명이죠. 예, 생각하면 할수록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갈리실 것 같아요. 누구는 공감하기도 하고 혹은 그런 둘의 모습이 너무나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저는 한 번이라도 연애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네. 작품을 보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좀 관객들에게 좀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신지. 20대 분들께서 혹은 30대 분들께서 많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가시는 분들께서 연애를 고민하실 때 저희 메이트를 보시면 아마 많이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공감하실 것 같고 아니면 쟤네처럼은 하고 싶지 않다라던가 그 영화가 참 저도 볼 때마다 좀 새롭고 그래서 보신 분들이 어떻게 느끼실까 많이 궁금해요. 영화 메이트에서 조금은 좀 지질하고 네. 치사한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면 이 심희석 배우의 카리스마가 폭발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바로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식구처럼 맞아줄 거라고 믿어요. 잘 부탁해요.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은 그 외부와 단절된 기숙학교의 소녀들이 나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사라지면서 벌어지는 미스테리를 담은 영화인데요. 그럼 처음에 경성학교 출연하실 때 이 일본군 복장을 딱 한 모습을 보고는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너무 안 어울렸어요, 제가 느꼈을 때. 가토 사나에, これから僕は僕が同棲する. 그런 제복을 입었을 때 딱 각이 잡힌 느낌이 딱 살아야 되는데 근육질이던가 아니면 뭔가 날카롭게 말랐던가 뭔가 있었어야 됐는데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없어서 걱정이 많았어요. 일본어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게 정말 1순위였어요, 사실. 他の学校も全部予習より遅いです。ですから段階別に一つずつ行きましょう. 일본어는 그래도 가깝다고 조금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연기를 하니까 담아내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거기에 더불어 시대가 좀 예전이었고 직업 군인의 그 시대에 맞는 또 그 직업을 잘 살릴 수 있는 톤을 해야 된다는 부담하고 또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게 정말 어렵구나라고 느꼈어요.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에서는 액션 연기도 꽤 하셨어요. 총격전도 하셨고 또 박보영 배우와는 이렇게 육탄전을 하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힘들진 않으셨어요? 보영 씨가 저를 이렇게 약간 몸싸움하는 장면에서 목이 졸리면서 거기 뭐 벽에 뭐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촬영 중에 제가 실제로 목이 졸려서 실제로 기절을 한 거예요. 갑자기 눈 떠보니까 하늘이 이렇게 보이고 누가 이렇게 바지를 막 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 한번 뭔가 일이 터지고 나서 편해졌어요. 뭔가 긴장감이 확 사르르 녹아내리면서 영화 역할로 딱 맞아떨어진 거 아닌가 싶은데요. 힘이 진짜 셌던 것 같아요. 보영 씨가. 네. 네, 그럼 심희섭 배우를 본격적으로 알리게 된 작품 변호인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상업영화 출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변호인 캐스팅 되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기대조차 안 한 상태여가지고 너무 얼떨떨했고. 오디션에 합격할 거라고? 예. 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할게요. 변호인 하겠습니다. 왜냐면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출연하시는 영화인데 경력이 전혀 없고 졸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입장에서 좀 많이 얼떨떨했고 부모님한테 좀 자랑 들었죠. 그래도 뭔가 됐어 이렇게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얘기했었죠. 좋았죠. 내심 뿌듯하고. 저는 특히 법정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아, 그렇죠. 정말
정말 대선배인 송강호 배우가 1대1로 이렇게 대면했을 때 느낌 어떠셨나요? 윤성두 중위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그 촬영 전에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 찍었을 때 대사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났어요. 이름 윤성두. 육군 태풍부대 군의관으로 복무 중입니다. 육군 군의관이 왜 형사들과 같이 일을 했습니까? 고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고문은 누구에게 했습니까? 차동현 경감과 그 휘하 형사들이 이번 부동연 사건 피해자들에게 했습니다. 선배님들이 연기를 실제로 보고 같이 또 했고 제가 그 촬영이 없을 때도 현장에 계속 따라다녔어요. 좀 자극이 되는 그런 경험이에요. 앞으로 또 그런 경험을 제가 스스로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송강호 배우가 좀 사적으로도 몇 번 이렇게 자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기억에 남는 뭐 조언 같은 게 있었던가요? 그때 회식이었을 거예요. 노래방을 갔는데 선배께서 뒤에서 자신감 있게 부르라고. 연기 도원이 아니네요. 그 뒤에 이제 연기는 자신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항상 좀 힘들 때나 좀 혼란스러울 때 되새기죠. 수많은 드라마나 작품들을 보면서 심희섭 배우를 보면은 이번에는 과연 어떤 역할로 찾아올까? 심희섭 배우가 연기하는 저 캐릭터는 어떤 모습일까? 늘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좀 이제 좀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이었던가 장르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이전에 했던 역할과는 다른 역할들을 해보고 싶죠. 사이코패스 범죄자. 네,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런 좀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역할, 멜로도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되게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네, 그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기대를 하면서요.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 마지막으로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단 제한 시간이 13초에 불과합니다. 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하나, 둘, 셋, 시작. 저희 1월 17일에 개봉한 영화 메이트 20대 남녀 현실 연애 정말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은 영화 메이트 꼭 기억해 주셨다 극장에서 찾아주십시오. 네. 배우 심희섭의 자신감이 상승하였습니다. 네, 오늘의 무비빅스타 배우 심희섭 씨와 함께했는데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배우 심희섭의 영화들 BTV에서 감상하세요. 전 세계 영화제를 석권한 중국의 거장 감독 장 이마오. 그의 완벽한 귀환을 알리는 스타일리시한 액션 영화 삼국 무양자를 만나보자. 정세가 혼란했던 삼국시대 중국. 子瑜，参见主公。参见主公。都督给杨仓贺。 오늘의 주인공은 패국의 장군 도독. 你的贺词一定说得好。臣去要了一样东西，被燕国霸占了20几年的晋州城。所以你就宣战了？臣与杨仓约定，不日在晋州城下单独决战，一决高下。 왕 앞에서도 물러섬 없이 패기 넘치는 이 남자에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 这一刀，你得撑住了。多多，尽管来。 그의 정체는 도독이 아니라는 사실. 패국을 주름잡던 진짜 도독 장군은 여기 따로 숨어 있었다. 我这药膏有奇效，抹上之后，半个时辰，你的伤口就会腐烂，会和我的伤口一样。 그 사연인즉슨 전쟁에서 치명상을 입고 노쇠해진 도독이 자신을 대체할 그림자 무사를 고용한 것. 그리하여 몸에 난 상처까지 똑같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你容貌与我酷似，更难得的是心性国人，两相1年，
即刻乱真，骗过了所有的人。 자신을 이렇게 만든 적국 수장에게 복수하기 위해 진짜 도덕 장군은 그림자 무사 경주에게 싸움의 기술을 가르친다. 伊和，慢了，心有杂念。 하지만 전성기 시절 도덕을 따라잡기엔 아직 하염없이 부족한 실력. 그렇게 진짜 도덕이 되기 위한 고된 훈련이 계속되는데 三和， 1年前我中杨仓的拖刀，便是此招。适才，我仅方其6成，你已无解。夫君，快起来。 그리하여 도덕의 부인은 적국의 양창을 물리칠 새로운 기술을 내어놓는다. 夫人，赶紧带着荆州，让他速速体会。 패국의 특산품인 우산을 무기로 활용해 세 사람은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하는데 这一盒还是杨仓的拖刀，必须贴紧。 거칠고 사나운 검법을 쓰는 적국의 수장 양창에게 맞서기 위해 그와는 다른 부드럽고 여성적인 동작으로 승부를 보기로 한 것. 그리고 마침내 음양의 합을 통해 완벽한 싸움의 기술을 완성. 아, 你夫人所无三法，必杀杨仓。是。 어둠 뒤에 가려져 있던 최종 병기 그림자 무사 경주는 진짜 도덕을 대신하여 적국으로 향한다. 杨将军，望你守君子之约，一决高下。父亲，我看此事蹊跷。那船上的是太极图，小心有诈。故弄玄虚。 괜한 수작이라고 하기엔 엄청난 작전을 준비한 그림자 무사 경주. 그가 1대1 대결을 펼치는 사이 몰래 숨어들어온 군사들이 출동해 적국을 함락시킬 계획이었다. 드디어 그림자 무사 경주의 마지막 승전을 위한 운명적 대결이 시작된다. 这叫配伞，专门为杨将军打造，还请杨将军多多赐教。먼저 해우산의 칼날로 기선제압 들어가는 경주. 그리고 여성적인 동작으로 양창에게 다가가며 검을 막아보는데 이거 为了此战，你倒是煞费苦心呐，岂敢怠慢？ 한편 양국의 수장들이 1대1 대결을 펼치는 동안 출격을 준비하는 군사들. 出个弩连发，每人只有12支，速速通过，不能恋战。 준비하시고 쏘세요. 우산 2개를 활용해 기동성을 발휘하는 군사들. 게다가 적국의 화살까지 피해갈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 그 어느 영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신박한 액션의 향연이란 말씀. 압도적인 스케일, 독보적인 액션 스타일.
장이마우 감독의 액션 영화 삼국 무영자. 안녕하세요. 무비빅をご覧の皆さん、こんにちは。アニメーション映画監督の細田守です。私のバケットムービーは「美女と野獣」です。1991年、の、ディズニーのアニメーション映画です。책을 사랑하고 모험심 강한 소녀 벨. 그녀의 꿈은 시골 마을을 벗어나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가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What are you doing here? Where's... 벨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폐허가 된 성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 대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죠. You didn't even let me say goodbye. I'll never see him again. 그리고 성의 주인인 야수와 함께 지내게 되는데 흉측한 외모에 포악한 야수는 사실 저주에 걸린 왕자였죠. If he could learn to love another and earn her love in return by the time the last petal fell, then the spell would be broken. 그런 그는 벨을 만나 점점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벨 또한 그에게 측은함을 느끼게 되고 둘은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어갑니다. Well, who indeed? Who'd have guessed it come together on their own? 한편 We'll rid the village of this beast. Who's with me? 마을에서는 야수를 무찌르고 벨을 구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죠. 과연 미녀와 야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가 사랑한 디즈니 판타지 로맨스의 정수. 영화 감독 호소다 마모루의 버킷 무비 미녀와 야수입니다. この映画はね、1991年の映画なんですけど、僕は実はその年に大学を卒業してアニメーションの世界に入ったんですよ。アニメーションの現場に入るともう大変なことが多くて、もう辛いことが多くて、お金も安いし、もうすぐ辞めちゃおうか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美女と野獣をその時に公開の時に見て素晴らしいと思って、こんな映画ができるんだったらアニメーションの世界にもっと見てもっと続けてみようって思った、そういうきっかけになった作品です。まあもちろんそのベルも素晴らしいし、ね、アラン・メンケンの音楽も素晴らしいんですけど、やっぱりね、なんといっても野獣なんですね。もうやっぱ見てる間に最初は怖くて、それがだんだん可愛く見えてきて、最後はとてもかっこよく見えるんですよね。そういう風に見え方が変化していくっていうのはとてもまあ素晴らしい映画の証な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風に思いますね。まあ美女と野獣の中でまあ名場面と言われれば何と言ってもやっぱりその野獣がベルにプレゼントをするシーンがあるんです。そのプレゼントというのは何かっていうと、 Now can I open them? All right. 図書館の中にある全部の本をプレゼントするっていう。ベルっていうのは読書好きな女性で、その彼女が欲しいものをちゃんと理解してそのプレゼントできる野獣っていうのは素晴らしいんじゃないかな。 Thank you so much. ね、しっかりとちゃんと相手のことを理解して欲しいものをあげられるような人でありたいなっていうふうにみんなが思っ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もう一つ挙げるとすればね、中盤のダンスのシーンですよね。やはりそこはやっぱり素晴らしい、本当にこう2人っていうのが本当にこう魅力的に見えるシーンですけども、これはねやっぱりまあ一言で言うとまあロマンス映画、恋愛映画ですので、その大人のカップルでもいいですし、
初々しい中学生が見てもいいと思うし、どんな世代のねカップルが見てもすごくやっぱりその映画見た後よりこう、お互いを愛しくなるようなそんな映画だと思いますよ。ムービービッグをご覧の皆さん、私のバケットムービー「美女と野獣」を、紹介しました、BTV で見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で合わせて、僕の新しい作品「未来の未来」も劇場で見てくださると、嬉しいです。細田守、四隅田、カムサミ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 한 번 봐도 다시 봐도 매력이 샘솟는 영화. 소장 가치 있는 영화를 취향대로 골라드립니다. 한 가지 주제 두 가지 시선 백업 무비.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시네1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네, 오늘의 백업 무비 주제는 사회 풍자의 끝판왕 우민호 감독 특집입니다. 네, 제가 소개할 백업 무비는 송강호, 조정석 주연의 최신작 마야광입니다. 1970년대 마야광이라 불렸던 한 남자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죠. 네, 이에 맞서 제가 준비한 백업 무비는 이병헌, 조승우 주연의 2015년 개봉작 내부자들입니다. 자, 2010년대 대한민국 권력층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작품이죠. 네, 그럼 송강호, 조정석, 배두나 주연의 영화 마야광 먼저 만나보시죠. 우민호 감독 영화 찾아줘. 이 중에서 송강호 영화 찾아줘. 오늘 그 자빠지 뭐 부산에 금은방 몇십 개가 짝살난다. 정신 단디 차리래. 1970년대 부산. 짝퉁 시계를 팔며 살아가는 밀수업자 이두삼. 그만 진짠데 시계. 그는 우연히 마약 밀수에 가담했다가 제조와 유통 사업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원료를 받아갖고 조선서 만들어가 그거를 다시 열로 갖고 와 팔면은 완전 노사시네, 노사시. 특유의 말빨과 위기 대처 능력으로 단숨에 사업을 확장해가는 이두삼. 이두삼 씨는 고마 금은방 하는 게 안 낫겠나? 금이나 뽕이나 뭐 제 손에 들어왔다 하면 다 돈이 돼서 안 나갑니까? 이 살이 좀 나시. 위험한 인물들과 손을 잡으며 마약 업계를 장악해 나가죠. 이환수입니다. 그리고 로비스트 김정아와 내연 관계를 맺으며 점차 부와 권력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한편 마약반 검사 김인구는 마약 유통 과정을 추적하던 중 이두삼? 이두삼이 옛날에 이두삼이 아니에요. 부산이고 일본이고 막 뽕으로 챔피언 몬스터 아닙니까? 이두삼의 존재를 알아차리게 되는데요. 피는 약보다 진할까요? 어떨까요? 김인구가 계획한 수사의 덫에 덜컥 걸리고만 이두삼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1970년대를 주름잡던 마야광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 마야광입니다. 이 영화는 1970년대를 배경으로 마약왕이라 불렸던 이두삼의 일대기를 그려낸 영화입니다. 주인공 이두삼을 필두로 파국을 향해 치닫는 다양한 인물 군상들을 펼쳐내고 있는데요. 송강호, 조정석, 배두나, 김소진, 조우진 등 충무로의 베테랑 배우들이 한데 모여서 온몸으로 그 시대를 열연했는데요. 이 점이 바로 영화 마야광의 백업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뭐 대한민국 최고의 믿고 보는 배우 송강호의 얼굴이 가득 찬 이 포스터만 봐도 그야말로 게임 오버가 아닌가 싶은데요. 밥은 먹고 다니냐? 영화 살인의 추억을 포함해서 배우 송강호의 영화엔 항상 스크린을 압도하는 그의 클로즈업 샷이 등장하죠. 대사 하나 없는 표정 연기 하나만으로도 영화의 서사를 담아내잖아요. 이번 작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우 송강호의 얼굴이 마야광 이두삼의 일대기를 아주 몰입도 있게 그려냅니다. 단순히 마약 범죄물에 대한 스토리가 아니라 시대가 낳은 괴물 같은 인물을 통해 1970년대를 재조명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송강호와 두 번째 호흡을 맞춘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조정석 씨인데요. 형님, 우리를 자꾸 쳐다보는 것 같은데. 내 시험 갖고 그러니까 헌실한 쳐다보는 것이지.
송강호, 조정석 배우는 2013년 영화 관상을 통해 코믹스러운 찰떡 케미를 선보인 바 있죠. 그런데 이번엔 두 배우가 완전한 적으로 돌아섰습니다. 돈을 깔고 앉아 있어도 불안하지. 조정석 배우가 연기한 김인구는 마약왕 이두삼을 잡으려는 열혈 검사죠. 서로 쫓고 쫓기는 관계 속에서 두 배우의 카리스마 대결이 빛을 발했습니다. 네, 송강호 배우와 인연이 깊은 배우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배두나 씨인데요. 영화 복수는 나의 것과 괴물에 이어서 벌써 세 번째 만남이죠. 정확히 유명한 요정 마담 출신인데 아유 골치 아픈 여자야. 이번에 선거 있... 그녀는 마약왕 이두삼을 권력의 세계로 인도하는 로비스트 김정아 역할을 맡았는데요. 사교계를 주름잡는 인물인 만큼 화려한 의상들부터 今私の心の拠り所になってくださってるリー・ワンス社長よ。슬롱타 복스, 구베르네타 부시. 분수에 맞게 사셔야지. Made in Korea? 4개국어에 능통한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해냈습니다. 네, 그런 그녀와 맞대결을 펼친 인물은 바로 김소진 배우입니다. 이두삼을 사이에 두고 두 배우가 조강지처와 내연녀로서 기싸움을 벌인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남편분이 고상하게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이 년아, 이 간통으로 콩밥 좀 먹볼래? 아이 진짜! 아주머니! 간통으로 콩밥 먹었으면 내 배가 이미 콩밭에 야, 이 보통 미야 이네. 네네. 검찰 역사에 이 정도 쓰레기들이 있었습니까? 착한 사람들 옷 벗기 전에 이 사람들 옷 벗기시죠. 김소진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더킹에서 보여준 안희연 검사와는 180도 다른 변신을 선보여서 또 한 번 연기 내공을 증명해 보인 것 같습니다. 그 분노의 질주에 린다 로지 나온 씬보다 훨씬 더 제 마음에 강렬하게 남았어요. 네. 거기 말리려고 끼어들었다가는 정말 큰일 나죠. 야이! 말로! 그렇죠. 이 봤으면 가세요. 불구경보다 재밌는 미친년 구경 다 하셨으면요. 그만 가시고요. 마약과 총격전 이 두 가지가 대한민국 사회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라는 사실에 많은 관객들의 충격이 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영화 후반부 마약왕 이두삼을 검거하기 위해 김인구 검사가 총격전을 벌이던 장면 역시 실제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970년대 대한민국 사회 현실을 꼬집어낸 뼈 때리는 대사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개죽음에 처했을 때 전화 한 통 넣을 백 없으면 이 나라에서 못 산다. 개가 집안 돈은 정성면주로 쓰는 게 아니라 정성한테 쓰는 겁니다. 네, 배우 송강호의 뿌리 깊은 연기력과 우민호 감독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돋보이는 영화 마약왕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제가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이병헌, 조승우, 백윤식 주연의 영화 내부자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우민호 감독 영화 찾아줘. 이 중에서 이병헌 영화 찾아줘. 장필호 후보가 김서구 후보를 누르고 다가오는 12월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여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 장필호. 그 뒤를 봐주는 재벌 오 회장. 우리 그럼 한잔 해볼까? 좋습니다. 가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론을 움직이는 신문사 논설주간 이강희. 여론을 잠재울 방법을 생각해봐야죠. 이렇게 정재계와 언론 간의 유착 관계 속에서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조폭 출신의 하수인 안상구죠. 옷이 튀어나왔구나. 그는 장필호와 오 회장을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비자금 파일을 입수하는데요. 나중에 요긴하게 써먹을 때가 있는지 두고 봅시다. 이런 여우 같은 고문. 하지만 철저한 배신을 당한 뒤 오른팔을 잃게 되는 끔찍한 수모를 당합니다. 일어나서요. 우리 상구 씨 이제부터 밥으로 삽시다잉. 한순간에 폐인 신세로 전락해버린 안상구는 치밀한 복수를 계획하죠. 네 나랑 영화 한 편 하자.
복수극으로 가자고 화끈하게. 한편 늘 정의를 위해 앞장서온 검사 우장우는 안상구의 비장한 파일을 노리고 그에게 의도적인 접근을 시도하는데요. 네 문일석이 알지? 내가 그 양반한테 좀... 너 뭐냐?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복수를 내가 도와주려 하는데... 네, 잡았습니다. 우리 뭐 어떻게 같이 해볼래? 복수와 정의 구현이라는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해 두 사람은 한 대에 올라타게 됩니다. 부패한 갑을 향한 을들의 반란. 영화 내부자들입니다. 내부자들은 앞서 소개해드린 마약왕의 우민호 감독이 만든 2015년 작품인데요. 이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에 그 충격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상위 권력층들의 충격적인 성접대 장면부터 수위 높은 폭력신들이 이미 화제가 된 바 있죠. 그리고 당시 70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한국 역대 청불 영화 흥행 1위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영화의 백업 포인트라겠습니다. 흥행뿐만 아니라 작품성까지 인정받은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53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그리고 시나리오상과 기획상, 남우주연상까지 총 5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작품으로 남우주연상의 영광을 아는 건 바로 배우 이병헌입니다. 그는 정재계 거물들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폐인이 된 정치 깡패 안상구 역할을 맡았죠.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의 초반 모습과 나락으로 떨어져 모든 걸 잃은 후의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파란만장한 인물의 일대기를 훌륭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는 장발머리의 외모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연기 인생 처음으로 전라도 사투리에 도전했습니다. 아니고요. 뭐 그냥 싸가지가 조금 저격이긴 한데 뭐 그것은 제가 알아서 그것이 해야죠.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권력가들에 의해 오른손이 잘려나간 캐릭터라 극중 내내 의수를 몸에 지니고 연기를 해야 했죠. 외형부터 그의 눈빛까지 배우 이병헌만의 독보적인 아우라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시원한데요? 너무 시원한데요? 내고 가야지. 다른 주인공 안상구의 복수를 정의 구현에 이용하는 인물이 바로 검사 우장훈입니다.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게 잘하지 그랬어. 아니면 잘 좀 태어나든가. 백도, 족보도 없이 근성 하나만 믿고 조직에서 버텨온 검사 우장훈 역할은 배우 조승우가 열연을 펼쳤죠. 그게 아니고 영어로. 브라보. 복수와 정의 구현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가지고 두 인물은 오묘한 브로맨스 관계를 펼치게 되는데요. 그냥 대충 아무거나 사와요. 이슬로 사오라고 해, 이슬로. 후레쉬로. 특히나 모텔 장면의 화장실 벽 통유리는 이병헌 배우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그 깡패가 이슬이 묻고 싶답니다. 후레쉬하게. 내부자들은 이병헌, 조승우 두 배우의 연기 대결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작품 속에 등장하는 두 배우의 깨알 같은 애드립들도 빛을 발했죠. 나는 저기 모히또 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그 쟤들 그냥 확 그냥 다 쳐 넣으라고 말했어. 야, 콩밥이 몸에 좋은갑다. 얼굴이 깠네. 내부자들 속에는 코믹한 명대사들뿐만 아니라 뼈를 때리는 우민호 감독만의 사회 비판적인 명대사들도 잔뜩 등장을 하죠. 재영이 대한민국에 여전히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긴 한가?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네, 이렇게 대한민국 부패한 현실에 일침을 가는 대사들을 중점적으로 담당한 건 바로 백윤식 배우였는데요. 백윤식 배우는 논설주간 이강희 역을 맡았는데요. 활자만으로도 정치판을 마음껏 조종하는 언론의 힘을 제대로 보여준 캐릭터였죠. 그가 비자금 수사 관련 무혐의를 받고 나와서 기자들 앞에 섰을 때 족보 안상구가 알 수 없는 조직의 사주를 받은 정치 공작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대사 역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끝에 단어 3개만 좀 바꿉시다.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매우 보여진다로. 이 작품에는 이제는 우민호 감독의 사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연 배우들도 빛을 발했는데요. 앞서 소개한 마야광에서 주인공 이두삼의 동생 이두환 역을 맡은 김대명 배우. 영전을 감축드립니다. 내부자들 속에선 돈과 명예를 쫓는 비리 기자 역할을 연기했었고요. 마야광에서 조폭 보스로 파격 변신한 조우진 배우는 전신에 문신 분장을 해서 화제를 모았죠. 사장 캐주얼기네. 다 똑같은 사장이에요. 내부자들 속에서는 냉정함을 넘어 냉혹한 2인자로 열연해서 강력한 존재감을 선보였습니다. 매력 있는 배우들의 열연과 함께 대한민국 권력층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친 영화 내부자들, 여러분 꼭 배고파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회풍자 끝판왕 우민호 감독 특집으로 2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끝으로 연기 본자들의 광기 어린 명장면을 하나씩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마야광에서 연기 본자들의 광기 어린 명장면은 주인공 이두삼이 마약에 취한 장면입니다. 부와 권력을 거머쥐었지만 결국 마약에 취해 나락으로 떨어진 이두삼. 내가 조국 근대화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 이거. 니네 각하한테 훈장받은 거 알지?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 나라 내 없으면 안 된다. 내가 다 미기살이다 이거.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그는 아내에게 전화해 온갖 감정을 쏟아내죠. 불안다. 에이 얘라. 니네 배신하면 쥐입인다. 이 개놈의 새끼들 내 잡으러 온 새끼들 다 쥐입인다. 에이! 내가 이두삼이 아니고 이두삼이. 송강호 배우의 광기 어린 명연기가 대한민국 영화사의 또 하나의 명장면을 기록한 대목입니다. 영화의 호불호를 떠나서 연기만은 정말 압권이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마약에 취해서 파멸로 치닫는 이두삼의 그런 모습들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영화 후반 거의 10분 동안 몰아치는 송강호 배우의 광기 어린 명연기, BTV를 통해서 꼭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영화 내부자들에서 연기 본자들의 광기 어린 명장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인공 안상구가 논설주간 이강희를 찾아간 장면입니다. 어쩐 일이다? 형님 때문에 칼춤 한번 추러 왔구만. 에이, 쫄지 말고 있자 그러시오. 동생이 괜히 물어볼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안상구는 자신을 몰락시킨 논설주간 이강희에게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원한을 품고 살면 반드시 자신에게 칼이 돌아온다는 걸 잊었냐? 마지막으로 물읍시다. 시대의 사기꾼, 살인 청부와 성폭행을 일삼는 파렴치한 형님 아이디어요. 뭐 달라고? 이것이 갖고 싶다. 결국 두 사람의 격렬한 몸싸움이 시작되죠. 내가 이렇게 같이 뭐야? 응? 여기가 어디라고? 응? 이 깡. 이병헌과 백윤식 두 배의 폭발적인 광기가 극을 압도한 명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2편의 영화로 숱한 명장면을 탄생시킨 우민호 감독은 차기작인 남산의 부장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살았던 중앙정보부 부장들의 행적과 이면을 다시금 재조명해서 신랄한 사회 풍자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우민호 감독 사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병헌, 이성민, 김소진 배우 외에 곽도원 배우가 또 새롭게 합류한다고 하니까요. 네. 올해 다시 한번 우민호 감독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백원 무비 사회 풍자의 끝판왕 우민호 감독 특집으로 2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민호 감독과 배우 송강호의 만남 마야광, 우민호 감독과 배우 이병헌의 만남 내부자들.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로 감상하세요.